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챕터 2의 자사주 매각 매물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사주 매각 매물대라는 것은 자사주의 속성을 좀 파악을 하고 나면 단순히 자사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가지는 것을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의 결의든지 아니면 회사 측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 돌아다니는 주식을 매입하게끔 해서 매입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사들여 있는 것,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가져 있는 것을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 의한 것을 인용을 해보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식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매각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을 받은 사람은 주주의 권리를 모두 다 그대로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로 묶여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되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시장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게 되죠.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자사주로 묶어두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주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 매입을 해두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율이 뭐 한 20%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이 필요한데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당장 매입할 행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회사 돈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그 사들였던 주식을 뭐 제3자에게나 지인에게나 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자사주의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 표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자사주라는 것을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사주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 자사주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눈먼 눈먼 돈 눈먼 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매입을 해뒀다가 필요시에는 매각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매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물량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매집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담는 그런 행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사주는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결정권자에 의해서 뭐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매집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매집하는 과정을 남의 돈으로 하고요. 회사 돈으로 하고 내가 돈이 구비가 됐을 때는 회사의 돈을 회사에 있는 물량을 자사주를 내가 받아가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어떤 돌아가는 사정을 잘 파악을 한다면 회사 사정이 바닥일 때,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일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바닥일 때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요.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 또 회사가 아주 잘 나갈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그것은 또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나무 돈으로 코 푸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나무 돈으로 코를 풀 때 회사 돈으로 사서 회사 돈으로 팔게 되면 고점에 팔게 되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회사에 넘기지 않고 물량을 이제 뭐 대표이사나 기타 경영진이나 아니면 결정권자들의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넘기게 되면 그 물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상황을 만단 말이죠. 그때 이제 자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치가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주가가 3배, 4배, 5배 갈 걸 뻔히 아는데 그 100억치 자사주를 가지고 회사에만 이득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구해다가 자사주를 내 걸로 만든 다음에 3, 4배 올려가지고 3, 400억을 만들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자사주 100억치를 우리 지인 계좌나 뭐 아는 사람들 계좌에 딱 매각을 해가지고 3, 4배 일어난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수백억이 이익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사주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네요. 회사로 돈이 들어가 회사 돈이 되냐, 아니면 차액이 모두 내 돈이 되냐, 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사주 물량이 있는 것만큼 돈을 버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가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사주 물량은 차명으로 옮겨서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럽니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부구현 설명들을 좀 해놨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이 있었죠. 뭐 한번 볼까요? 그 주식 업종 코스피 이때 한번 봅시다. 이때를 한번 보시면 이때 말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종합지수가 2000에서 890으로 떨어졌을 때 말입니다. 요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회사들 있죠. 이 시기에 자사주 매입 러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주가가 대부분 10배 이상 간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뭐 기타 자기 자녀들한테 정려한 경우, 그 다음에 대표이사 지분 늘려, 아니면 경영진 지분 늘려, 아니면 대주주가 지분 늘려, 이런 그때 시절했던 주식들은 정말 시세를 많이 분출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주가가 바닥일 때 대주주 또는 세력이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니까 자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자사주입니다. 자기 회사를 가장 잘 아는데 자기 회사 돈을 들여서 바닥에서 산다, 그것이 자사주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그 매집을 끝낸 후 자사주들을 자기들이 가져가느냐, 또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자사주를 매각해버리느냐, 아니면 주가가 바닥이고 회사 사정을 잘 아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고점에서 팔라고 하는데, 주가를 밀어올리고 고점에서 팔라고 하는데 받아줄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회사 돈으로 내가 때리는 물량을 자사주로 매입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가를 1000원 하던 것을 5000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매도를 치려고 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회사는 뭐 어차피 내가 바지 사장이고 회사에 돈도 많고 하니까 또 회사에 돈도 내가 내 주머니에 빼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매도를 하고, 뭐 참여를 가지는 주식이든 매도를 하고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딱 하면 그냥 뭐 나는 성공적으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경우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만 파악을 해주면 차트 분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주 매각의 형태 중에 한 가지 NK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NK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자사주와는 무관하게 차트 베이스가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2-2가 제가 한번 그림 2-2를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2-2입니다. 요것은 이제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상증자를 해서 1590만 주가 늘어났고, 또 여기 또 2160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BW 물량이 또 있어가지고 680만 주가 늘어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HTS를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주식 NK, 자, 됐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장 정보가 있는데요. 2000 무상증자부터 봐야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2011년 여기 3월 4일에 무상증자가 있었죠. 굉장히 많죠. 물량이 많이 있었고, 그 이전에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무상증자로 물량이 1590만 주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4년 8월에 유상증자로 또 965만 주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BW들을 다 합치니까 굉장한 물량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2011년 3월에 있었던 무상증자, 자, 2011년 3월 4일 여기네요. 여기 무상증자. 그 다음 유상증자가 2014년 8월 25일에 여기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가 있고, 그래서 그림 2-1을 다시 보시면 그 얘기가 이겁니다. 무상증자로 이만큼 많았고, 유상증자로 또 이만큼 많았고, BW 물량로 엄청 많았고, 이 얘기죠. 그 베이스 위에 자, 그 베이스 위에 이제 이 날짜에 보시면 그 베이스 위에 이 5월 8일이라는 날짜에 5월 8일 요 날이네요.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사주 매도 공시를 했는데요. 그 자사주 매도 공시가 가격이 4035원입니다. 이날 4035원에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요. 4035원에 염가에 했죠. 염가에.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로 물량 늘어나고 유상증자로 또 늘어나고 BW로 또 늘어났는데 4천 그러면 뭡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물량을 많이 매집한 상태에서 무슨 짓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무슨 짓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난 베이스 위에 자사주를 4035원에 팔았다라고 하니까 팔고 나서 주가는 바로 위로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거죠. 매집을 물량을 찍어내서 매집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사주 이제 그것을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사주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무상증자를 해서 물량도 늘리고 유상증자를 해서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해서도 늘리고 매집을 싹 다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 자사주라는 게 한 덩어리 딱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자사주를 갖다가 위에다가 팔게 되면 회사 측에서만 이익인데 내 주머니에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지인이나 다른 차명계좌나 이런 데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차익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사주 매각을 4천 이 헐값에 했죠. 헐값에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 주가 급등할 것을 알고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급등 직전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베이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매집을 끝낸 다음에 자사주라는 것을
차명 계좌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한 5% 정도 된다 치면요, 5%나 되는 덩치 큰 물량을 자기 자신의 계좌로 옮겼느냐 아니면 남들에게 팔아치워버렸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내가 매집이 끝난 차트 베이스에서는 당연히 우리 계좌에 옮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급등 직진에 옮기는 게 맞죠. 그런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영상 강좌를 보기 전에 책을 몇 차례 읽어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학습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서 대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대주주의 동의. 제가 만약에 우리 회사 주인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지 맘대로 가지고 논다면, 내 밥상인데 딴 놈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보고 논다면 방이라도 해야죠. 뭐 유상증자 슬을 내든지 아니면 적자 예상 뭐 이렇게 뉴스를 날린다든지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질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상증자 설이나 아니면 계약 파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유상증자 설도 있고 또는 계약했다고 공시해 놓고 계약 불발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당 관계사를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폭 감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뉴스는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6번을 한번 짚어보시면, 대주주가 세력이라는 가정하에 대주주가 자사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회사 주식이 있는데 회사에 돈을 불리게 할 것이냐, 내 주머니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자사주만 가지고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트 베이스 위에 자사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NK도 제가 말씀을 드리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무상증자도 했고 유상증자도 했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도 발행했고 덩치가 엄청 커져가지고 누군가가 매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위에 자사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사주 한 개만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차트 베이스 위에 자사주도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급등 직전의 자사주는 개인의 손으로 갔을까 세력 손으로 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등시키는 것은 대주주이거나 세력인데 대주주나 세력은 자사주의 어떤 팔고 사고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개인 손에게 줬을까 아니면 자기네들 손에 가져갔을까,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사주를 가져갔으면 그 이전에 무엇을 했다는 뜻인가? 자사주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각 자리가 매물대로 탄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들한테 팔아먹은 가격이거나 또 자기네들이 비싼 돈 주게 받아주곤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답을 딱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본문 쓴 지가 벌써 한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때 당시에는 던져놨지만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하는 대답보다 좀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여기 학습 체크리스트에 대한 해답들을 요점 정리해서 답변을 꼭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의 동영상 강좌를 했습니다. 학습용으로 보시고 동영상 강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책을 뭐 한 30번, 50번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